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더블유TV 한도 대표입니다. 오늘은 추정 6분 시간이고요. 자, 오늘 여기 그림을 하나 띄워놨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시장이 열강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일단 우리 주식시장, 특히 경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대기업들, 제조업들의 3분기 실적이 3분기 피크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웅축됐던 그런 실적이 기저현상을 통해서 2021년도에 좋아졌고요. 그 3분기에 그 정점을 찍었다라고 많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조업들의 주가는 계속 지금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반면에 제2의 닷컴 버블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닷컴 버블이 뭐냐라고 보시게 되면 1997년도에요. IMF가 터졌죠. 그러고 나서 이제 기술의 격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999년도에 1998년도 9년도에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거기에 대한 막 기대감들이 꿈들면서 주식시장에 있는 특히 코스닥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뭐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새로운 기술, 뭐 한국통신, 뭐 할 것 없이 뭐 이름에 테크자만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상한가 열방은 가는 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닷컴 버블이었죠. 미국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바로 그런 닷컴 버블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붕괴가 있었지만 버블 붕괴가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뭐 많은 기업들 야후라던가 뭐 이런 기업들이 탄생을 한 바 있고요. 국내에서는 다음 네이버 이런 업체들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가 웹 2.0의 시대다라고 하면 이제는 웹 3.0의 시대가 이제 20년 만에 온다라고 이제 시장을 판단하고 있는 거고요. 이 큰 틀이 바로 이제 메타버스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사명을 바꾼 것도 이제 메타버스 업체로 완전 변신하기 위한 그런 이미지 탈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제2의 닷컴 버블, 그러니까 인터넷 이후로 세상을 바꿀 그런 기술로서 지금 바로 이 메타버스로 뽑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향후에 1,700조 원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걸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메타버스 나무고요. 이렇게 막 가지들이 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큰 나무, 지금 주식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큰 나무는 바로 메타버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 잘 못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터넷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막 우리가 쓰지 않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인터넷이 생기면서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이걸 우리가 체감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폭등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게 버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항상 주가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다가 의구심을 갖게 되고 그 환매 과정을 느끼게 했다가 산업으로 다시 이제 치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발생해야 되는데, 지금 메타버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버블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그런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여기 그림 보시게 되면요, 메타버스라는 나무가 자라고 있을 겁니다. 이 그림만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이 하나의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 안에 바로 NFT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타버스 안에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할 때에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그 게임 안에서만 그 아이템이 사용하죠. 다른 데 가면 그 아이템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근데 이 블록체인 상에서의 이 NFT를 사용하게 되면요, 여기서 사용했던 이 나의 이 아이템 또는 뭐 내 아바타 이런 것들이 다른 데에서도 그 NFT라는 것을 통해서 다른 데서도 다 호환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 부분들이고요. 이 NFT 이게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바로 이거를 영상으로 제작해 놓은 바 있습니다. 이 영상 끝나고 올라와 있는 그 영상 보시면 쉽게
이 NFT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자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NFT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에요. 쉽게 해서 우리가 뭐 저작권 어떤 것든 이 내 자산, 그다음에 우리 자산을 평가하기 좀 어려웠죠. 그리고 디지털하기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 자산을 디지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수다, 그럼 노래를 지금은 어떤 음반사하고 계약을 하고 합니다만은 이제는 이게 탈중앙화가 되겠죠. 그래서 NFT를 발행해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음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은 사람도 또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우리 예술 하시는 분들 뭐 창작의 어떤 새로운 뭐 붐이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 NFT는 모든 것을 자산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대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사인볼 받은 야구공, 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나밖에 없는 부분들이 되겠죠. 뭐 야구 선수가 100호 홈런을 쳤다, 하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산화시킬 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NFT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큰이라고 하는 것은 블록체인 상에 올리는 그 디지털의 단위가 바로 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민팅이라는 작업을 거치고 또 드롭을 하게 돼서 우리가 이제 다 이제 퍼져나가는 그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여기 안에서 NFT가 줄기가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 NFT 줄기 안에서 또 거래소 있겠죠. 그리고 코인, 예, 그리고 스포츠, 그리고 미술품, 엔터, 이게 전부 다 NFT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펼쳐나온 것이 바로 가지가 나온 것이 바로 P2E라는 게 있어요. Play to Earning. 저희가 얼마 전에 바로 영상을 제작해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또 나온 것이 메타버스, 바로 AR, VR.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의 나무가 돼서 그 안에 가지가 쳐지고 또 쳐지고 또 쳐지고 이런 형태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는 이전 섹터가 아니면 또 다른 종목이 없는 또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열강은 열강입니다. 지금 코인 시장도 그렇고 뒤처지면 이길 수 없는 게 바로 지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도마이TV에서 좀 얼마 전에 또 P2E도 알려드렸었고, 이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대해서는 한 6개월 전쯤에 영상을 올렸고요. 그걸 또 다시 후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을 통해서 그 가지별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NFT 이게 제일 지금 많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미술품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미술품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의 미술품, 우리가 사진을 찍어서 올리게 되면 여기에 대한 이 부분들이 이제 토큰화돼서 영원히 저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러 명, 가격이 비싸니까 하나의 그 저작권에 대해서 수십 개의 토큰을 발행하겠죠. 또는 수만 개의 토큰을 발행해서 이걸 여러 명이 나눠서 산다. 분산, 여러 명이 분할로 매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미술품이 워낙 고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돈 많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보면 이제는 이 미술품에 대해서 내가 가진 금액만큼만 참여할 수 있다. 이런 시장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새로운 어떤 열기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NFT가 통용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크게 일단 스포츠 스타 있을 거예요. NBA에 유명한 그런 플레이 샷이 있을 거예요. 이거를 카드로 만듭니다. 만들어서 이게 동영상으로 15초 정도 돌아가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 팔렸고, 그리고 비플이라는 사람이 미술 사진 작가인데요. 사진을 한 5천 개를 매일매일 찍은 게 있습니다. 이거를 아주 얇게 만들어 놓은, 이게 뭐 한 6,900만 달러에 팔렸다고 그러고요. 그 정도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미술품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가장 먼저 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서울 옥션이라는 종목은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러니까 미술품 관련돼서는 서울 옥션이 주도권을 잡은 거죠. 원래 미술품 경매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은 하나가 급등하면 바로 따라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 미술품이라는 가지에서 나온 종목이 최근에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이 튀어나오게 된 거죠.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이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는 메타 갤럭시아라는 회사를 통해서 이 미술품 토큰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이 뭐냐? 내가 무슨 미술품을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내가 이걸 만들어서 올린 게 아니라 그 플랫폼이 있는 기업에 올리면 거기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플랫폼을 장터 플랫폼이라고 하면 쉽게 해서 장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장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기업 메타 갤럭시아를 가지고 있다. 갤럭시아 SM. 또 갤럭시아 SM은 스포츠 매니저먼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손현재라든가 박인비라든가 골프 선수들 가지고 있죠. 이런 골프 선수들이 어떤 NFT 골프 선수와 내가 밥을 먹을 수 있는 한번 필드에 나갈 수 있는 권리 이거를 NFT화 시켜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이 바로 갤럭시아 SM 스포츠가 되겠죠. 그리고 미술 쪽에서 최근에 또 올라간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폴라리스 오피스. 자,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 미술품 관련된 또 사업에 지금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폴라리스 오피스는 코인 시장에 폴라리스 코인이 따로 있어요. 폴라리스 쉐어라는 그런 코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국내 상장 기업 중에서 크게 4개가 있어요. 카카오, 클레이튼, 다날의 페이코인, 위메이드의 미믹스,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의 폴라리스 쉐어라는 코인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미술품 쪽에서 파생돼서 나온 그런 가지의 급등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엔터 쪽이 있겠죠. 엔터 쪽에서 특히 어디가 되겠습니까? 뮤직. 우리 많이 보셨을 거예요. 뮤직카우. 저작권을 산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이 토큰화 시켜서 NFT 음악 저작권 거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활성화된다면 이 뮤직하는 사람들 나의 이 음악을 토큰화 시켜서 판매하는 거죠. 미국에 보게 되면 라우스리라는 이 뮤지션도 이거를 토큰화해서 음반을 발행했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뭐 1,000만 불을 벌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한 작품에 17만 달러를 벌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엔터 업체들이 앞다퉈 진출하고 있죠. 최근에는 BTS, 하이브죠. 하이브의 BTS 바로 이 NFT 사업에 진출했습니다. 줄을 서지 않겠습니까? BTS의 소장 가치는 엄청납니다. 그걸 가지고 NFT 했다는 것은 하이브의 새로운 동력이 발생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죠. 그러면 최근에 이제 엔터 업체들 하이브 주가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러니까 엔터라는 가지입니다. YG 엔터라는 업체도 블랙핑크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SM 있을 겁니다. 다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NFT라는 가지 안에 미술품이 있고 스포츠가 있고 그 다음에 음악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지에서 NFT 플랫폼을 하는 업체가 또 있죠. NFT 플랫폼을 만든 업체가 갤럭시아 머니트리입니다. 또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면서 또 다시 상한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블루베리 이름은 이제 회사는 좀 좋지는 않습니다. 블루베리 NFT 이 회사는 국내에 한정되어 있어요. 스포츠 야구라든가 축구 뭐 이런 선수들의 NFT 사업을 한다라고 해서 이름에 블루베리 NFT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와 관련된 부분들 NHN 그죠? 그리고 아톤이라는 기업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적인 코인을 가지고 있는 우리 NFT 코인을 결제 시장에 가장 먼저 도입한 업체, 선도 업체가 바로 다날이라는 업체가 나오게 되겠죠. 다날이 바로 페이코인을 가지고 있고요. 페이코인을 만들었는데 이걸 가지고 EDR라든가 또는 편의점이라든가 극장이라든가 그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장 먼저 도입한 업체가 바로 다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나온 것이 이제 메타버스 하면 VR, AR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이제 VR, AR 최근에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게 되고요. 페이스북이 오큘러스를 이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VR 사업에 뛰어들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큘러스라는 제품에 FPCB를 공급하는 업체가 바로 유프렉스라는 기업이 되겠죠. 역시 강한 어떤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사업 진출한 업체가 아프리카 TV. 역시 아프리카 TV도 이렇게 메타버스와 NFT 사업에 진출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업들, 위지웍 스튜디오라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원래 이런 업체들은 우리가 가상현실 또 VFX, 그래서 영화 할 때 특수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업체들인데 이게 이제 VR로, 그러니까 VR은 메타버스라는 큰 나무 안에 VR, AR 가지가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VR 관련 종목으로서 기기, 그래서 가온미디어 최근에 개발하고 있고요. 이렌텍 예전에 AR 글라스 개발했었고요. 아까 얘기했던 뉴프렉스 역시 그 오큘러스의 FPCB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덱스터 역시 우리 특수효과 전문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역시 VR 콘텐츠로, 메타버스 콘텐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로 자이언트 스텝. 원래 광고에 쓰이는 이 VFX 같은 그런 효과를 만들어주는 기업이었는데 네이버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도 최근에 굉장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신고가 돌파 후에 지금 조정을 받았지만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노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노뎁이라는 회사는 우리가 이제 VR을 하게 될 때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기기예요. 요걸 쓰면서 뭔가 보는 건데 이노뎁은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이 MR이라고 합니다. 혼합된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AR과 VR이 혼합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는 단연 세계 1위는 마이크로소프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서 그렇죠. 그 홀로렌즈에 국내 유일하게 좀 협약을 맺은 업체가 바로 이노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런 쪽으로 좀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와 함께 최근에 이제 뭐 이 글라스 헤드 우리 눈으로 쓰는 그런 이제 디바이스가 되겠는데요. 그것도 최근에 이제 LMS가 또 개발했다고 해서 LMS도 최근에 이제 이런 상승에 편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게 게임 얼마 전에 영상 제작해 드렸죠. P2E 게임. 그래서 위메이드가 가장 독보적인 회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게임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틀 전에 제가 영상 제작해 드렸죠. M게임이 그 P2E 게임을 가장 먼저 했었던 기업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만 그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저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M게임도 상한가를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이제 룽뚜 코리아 이것도 제가 바닥에 있을 때 시크릿 패밀리를 통해서 정보를 보내드렸죠. 열혈 강호 포 미믹스 바로 P2E 게임 이메이드의 게임 다음에 가장 빠른 게 바로 현재 열혈 강호 NFT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연말 또는 내년 초에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게임주에서도 이렇게 이제 큰 메타버스 안에 그 안에 NFT가 들어가 있는 거고 그 NFT에 연결돼서 즉
NFT를 이용을 해서 플레이 투 어닝, 게임하면서 돈을 버는, 이게 바로 지금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게임빌, M게임, 위메이드, 그 다음에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게임즈는 역시 플랫폼 회사가 됩니다. 위메이드가 플랫폼이고요. 카카오 게임즈도 클레이튼이라는 토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플랫폼이 되겠죠. 다른 기업들이 이 카카오 게임즈의 이 클레이튼을 사용해서 또 비슷한 게임을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 이게 바로 플랫폼이라고 되겠고, 카카오 게임즈도 역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오이즈 게임즈, 네오이즈 홀딩스, 이런 기업도 많이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 보안주가 있겠죠. 그리고 메타버스의 한 축으로 최근 올라온 게 바로 싸이월드 관련 종목, 인트로메딕, 메타버스가 되겠죠. 대표적인 싸이월드는 대표적인 메타버스라고 보시겠습니다. 토종 메타버스죠. 인트로메딕, 그리고 NHN 박스, 거기에 음원을 공급했던 NHN 박스,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는 것도 전부 다 큰 틀은 메타버스다. 메타버스라는 그 나무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 가지를 치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마지막이 이제 보안주도 또 그동안 오르지 못했는데 보안주들에도 살짝 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크게는 못 가겠지만 K사인이라든가 웹스라든가 SGA, 이런 종목들이 이제 블록체인에 필요한 그런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주시장은 하나의 이 큰 나무가 생기게 되면 아주 오랫동안 그 나무가 가지를 치기를 많이 하게 될 겁니다. 지금 이 메타버스는 아무리 봐도 제2의 다큰 버블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언젠가 그 버블이 또 꺼지겠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주가가 급등했을 때는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당분간은 특히 연말까지는 그 가운데 또 상승과 하락을 번갈아 갈 것이고, 연말 연초는 항상 새로운 기술이 떠오르기 때문에 지금 달아올랐다가 또 조용해질 겁니다. 당분간. 그랬다가 또 연말로 다가오게 되면서 내년에 애플의 AI 글래스라든가 이게 다 줄줄이 대기 중에 있겠죠. 그래서 연초 되면 또다시 한번 바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시장의 어떤 흐름과 이런 큰 나무를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이 그림을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뒤에 있는 그림이 되겠죠. 자, 요 그림 보시면서 나무가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메타버스 나무 안에 NFT 가지가 쳐지고 그 NFT 안에 거래소. 그러니까 위메이드가 가지고 있는 거래소는 비덴트, 그러니까 빗썸이 되겠죠. 그러니까 빗썸, 비덴트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뭐 엔터 뮤직 쪽, 미술품 쪽, 보안, 스포츠, 그리고 코인 관련 종목들, 그다음에 AR, VR 기기 업체들, 플레이 투 어닝,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향후에 뭐 이제 많은 게임주들이 P2E에 진출한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미리 사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뭐 썬데이 토주가 아직은 얘기가 없지만 애니팡이라는 것은 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드래곤플라이 같은 경우도 NFT를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스페셜 포스를 이용해서 NFT. 근데 큰 매력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게임주 중에서 NFT에 진출할 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을 사전에 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돈마니TV 한동훈 대표였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